모두 안녕하시죠? 엘림튜브 로시입니다. 뉴질랜드에 바베큐하기 좋은 시즌이 돌아오고 있네요. 시즌에 딱 맞춰서 신상 툴을 장착하는 중입니다. 이민 초기가 생각나는군요. 미리 조립을 어레인지 하지 않으면 물건만 달랑 놓고 간다는 걸 몰랐었습니다. 새로 들인 덩치 큰 침대를 조립해야 하는 과정에서 열받은 승질 더러운 남자를 보며 에이 정말 더는 못 봐주겠다 했었죠. 다 미숙한 경험과 짧은 영어로 인한 해프닝, 그리고 인성체 확인. 조립하는 인건비를 지불하면 이렇게 와서 해주는 것을 말이죠. 암튼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옛말처럼 신상 바베큐 툴 갖춘 김에 고기를 좀 굽겠습니다. 고기 굽는 김에 사람도 부르고요. 소박한 뉴질랜드 이민자들이 누리는 것 중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 이렇게 마당에서 언제라도 즐길 수 있는 바베큐. 세상 좋아졌다라는 말 요때 써야겠죠. 어찌 되었든 여러 굴곡진 시간들을 보내고 맞이하는 소소한 행복 중 하나.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좋은 시간들. 배가 터지게 널 잡숴요. 고기랑 얼마 전 이민 온 지 5년 정도 되는 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것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인종차별 하면 안 되죠. 나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나라를 가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사실 더 나쁜 것은 인간 차별이겠죠. 나도 두 아들을 둔 엄마로 남의 나라 20년 차 이민자이니 여러 상황들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더구나 이민 결정 비중이 자식 위한 것이 절반이 넘는데 만일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참담해지죠. 속상해하며 영상을 만든 초보 이민자 엄마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산이 2번 바뀌는 세월을 뉴질랜드라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 이 나라의 시스템과 국민들의 마인드 좋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저의 경우 둘째가 사춘기를 좀 심하게 보내면서 가슴앓이를 많이 한 엄마입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주먹 다짐을 했는지 얼굴이 상해서 돌아왔죠. 마침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던 큰아이가 있어서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왜소하고 내성적인 아시안이었으니 아마도 선배들의 좋은 놀림감이 되었었겠죠. 그날은 참지 못하고 놀리던 선배에게 선빵을 날리며 두들겨 패주었다는군요. 그래서 맞은 아이의 부모가 학교에 항의를 했다죠. 그런데 학교에선 저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전해들은 학교 측의 처사는 저를 참 놀라게 했습니다. 그 나이에 남자아이들은 주먹 다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린 아이는 여러 번 언어폭력을 당하는 중 일종의 방어를 한 것입니다. 라고. 당시 혼자 두 아들을 건사하며 밥벌이까지 하느라 일주일 내내 일하는 중이어서 참 위로가 되는 학교의 처사였죠. 그런데 아이가 학년을 올라간 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는데 이때는 학교에 호출을 받았습니다. 신입생으로 들어온 아이 중 하나가 역시 만만한 아시안 선배를 놀렸었나 봅니다. 주먹으로 때리진 않고 선배 교실로 불러 그 아이에게 겁을 준 모양인데 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말했다네요. 이번엔 좀 무거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 달간 1시간 먼저 등교해서 교무실에서 반성문을 매일 써야 했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1시간 먼저 등교해야 한다니 이건 아이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벌 같더라고요. 왜 아이가 이 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물론 학부모인 나에게도 자세하게 전달이 되었죠. 첫째,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상대라서. 둘째, 그 아이가 모욕감을 느껴 정신적 상처를 크게 입어서. 셋째, 선배로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방법이 좋지 않아서 등등등. 이 일은 아이가 저보다 약한 상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뉴질랜드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인식과 복지가 최우선되며 장애인과 동물이 강력히 보호되는 나라 중 하나인데 말이죠.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아이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아마도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놀리던 여자아이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자아이였던 것이 좀 걸리네요. 그리고 여자한테 그랬다고 또래 아이들이 비난하며 코 가까이 얼굴을 들이민 것은 서양 사람들의 일종의 싸움 문화겠지요. 한국인들은 화가 나면 손이 먼저 올라가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먹질은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저도 아이들 하이스쿨 5년 내내 별의별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학교에 징계를 받는 일은 그 후로 없었습니다. 2번 팔이 부러지고 눈밑이 찢어지고 심지어 술 취해 떡이 된 녀석을 남의 학부모가 집으로 데려오는 일이 있었어도 말이죠. 오히려 그 학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 남자아이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나이라고요. 시간이 가면 이 아이도 어른은 된다고. 어린과 어른의 차이 제가 또 배웠습니다. 아빠가 없이 크는 아들들에게 늘 부족한 엄마 같아서 그저 미안하기만 했었는데 한 가지는 하지 않는 엄마가 되었죠. 일방적인 판단. 그 후로 몇 년의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고 몇 번의 진로 변경이 있었지만 지금 사이좋은 엄마와 아들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의 고통스러운 인내와 눈 질끈 감는 노력이 있기도 했죠. 매일 새벽 루틴을 갖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기댈 사람이 없는 타국에서 신앙은 내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답니다. 혹시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꼭 말해주고 싶네요. 조금만 이 시간들을 버티며 보내보라고. 그 시간들이 값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비록 한부모일지라도 엄마가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결국 아이는 어른이 된다고. 그 아이가 어떤 어른이 되는지는 오직 그 아이의 몫이겠지만요. 그래도 잘 먹이고 싶어하고 잘 키우고 싶어하는 엄마의 마음은 좋은 자양분이 됩니다. 아이에게요. 조국을 떠나 낯선 나라로 이민 올 때는 여러 준비와 결정적 사연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정착하기까지 여러 난관과 극복해야 할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중 인종차별이라고 느낄 만한 것들 사실 별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뉴질랜드는 다른 여러 선진국들에 비해 무척 점잖고 온순한 나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주권이 주어진다면 싱글맘과 아이는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는 시스템이니 얼마나 괜찮은 나라입니까? 아이가 자라는 동안 엄마는 그저 집에서 아이만 키우면 되도록 보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65세가 되는 생일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150만 원가량이 매달 지급되는 공무원 같은 보조를 받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았든 많이 내며 살았든 상관없이 똑같이요. 세금을 따박따박 내며 사는 친구들에게 억울하지 않은지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대답이 참 뜻밖이었죠. 세금을 내고 산 삶이었으니 럭키였다고. 그래서 같이 먹고 살았다면 다행이라고. 직업에 귀천이 없고 돈 많은 부자나 돈 없는 사람이나 별 우월감, 별 자격지심 없이 소박하고 당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 나라가 뉴질랜드인 것 같네요. 제가 한 20년 살다 보니 알게 된 뉴질랜드인이 크게 잘못된 정보는 아니겠죠? 낯선 나라에서 아이들과 외롭게 정착하느라 힘든 분들, 조금 더 힘내시고 지내다 보면 좋은 걸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아들도 이렇게 해서 대학생이 되었지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